가자. 이거를 나가자. 우선 가격풀이 먼저 하자. 수업들은 가격풀이 먼저 진행을 합시다. 자, 2페이지에 질문이 있다. 2페이지 질문. 내가 2페이지가 아니지. 6페이지 질문, 7페이지 질문. 왜 이제 2번? 그러니까 4번 얘기하는 거지? 네, 4번. 8페이지 질문, 9페이지 질문, 10페이지 질문, 11페이지 질문. 다 풀었어, 이런 거? 33번까지? 네. 많이 풀어줬네. 착한 짓을 했는데. 그럼 숙제가 별로 없었겠네. 진짜? 나가는 셈인데. 너무 착했는데. 숙제가 3문제밖에 안 돼? 안 해본 사람이 나쁜 사람이네. 자, 예제 2번부터 4번 문제 보자. 4번 문제 보면 두 함수 fx와 gx가 주어져 있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의 값은 4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의 값은 2분의 3일 때 다음의 식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다. 몰라? 우씨. 계산해야 돼? 자, 예를 보자. 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이제 뭐 돼요? 그 앞에 시계.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뭐 돼? 얼마다? 1이지.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2x 플러스 3. 얘를 hx라고 볼까? 그냥 가자. 곱하기 fx가 4가 되고 얘 극한값을 취해주면 1이 되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 값을 곱해줬던 게 4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는 얼마다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gx 찾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fx가 4라고 놓고 gx를 계산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아. 근데 우리가 이 상태로 놓고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얘로 그냥 놓고 푸는 게 제일 편한 거고. 그래서 전체 분모 분자를 fx 제곱으로 나누어져 보자. 자, 나누어주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분모는 fx분의 gx의 전체 제곱분의 분자는 fx분의 5 플러스 fx의 전체 제곱분의 2x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의 값은 무엇이다라고? fx분의 gx는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의 제곱분의 fx의 값은 4라고 돼 있으니까 4분의 5 플러스 16분의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놓고 푸시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4분의 9분의 5 마이너스 8분의 1. 그럼 분모 분자에 8 곱해주면 9분의 10 마이너스 1에서 얼마다? 1이라는 답이 나오겠지. 틀렸는데? 미쳤어. 돌았어. 제정신이 아니야. 분모 분자에 8 곱했는데 왜 얘가 9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이 치사한 빵꾸들. 답은 얼마가 되는
여기다 2분의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거는 선생님이 약간은 편법을 조금 이용한 거고, 어차피 편법 이용할 거면 얘가 어차피 4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놓고 그냥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gx는 얼마다? 6이다 라고 놓고 풀어도 상관은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서술형에서 이렇게 풀었다, 그럼 감점당해. 서술형에서 얘로 풀면 감점당해요. 그러니까 얘를 서술형으로 한다면은 이 전체를 무엇으로 놓고 hx라고 놓고, 이 전체를 뭐라고 놓고 뭐 kx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왜냐하면 gx 자체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fx 자체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fx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2x 플러스 3이 곱해짐으로써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런 경우는 진짜 특이 케이스 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놓고 푸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쟤는 2x 플러스 3 fx가 hx니까 fx는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2x 플러스 3 hx라고 놓는데, 그 이유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분모가 0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로 놓고 풀 수가 있는 거야. 원래 이렇게 놓고 쟤도 kx라고 놓고 gx는 fx 곱하기 kx라고 놓고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서술에서는. 일반적인 객관식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고. 왜냐면 보기에 답 없으면 없잖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도 보자. 이제 3번도 봅시다. 저도 되겠죠? 그 다음을 보면 우리가 연속까지 하고 시간이 남겠지? 시간이 남으면 그때. 자, 이제 5번 문제 보자. 두 함수 fx와 gx가 다음 식을 만족할 때 얘 값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다. 자, 얘도 실질적으로 fx와 gx가 뭐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없잖아. 그럼 원래는 치환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우리는 무엇으로 놓고 푼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놓고 푸는 거지. fx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하고,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의 극한값을 베타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어진 문제는 2알파 플러스 베타가 7 되는 거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1 된다라고 놓고 풀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위아래를 더해줘서 3알파는 6 돼서 알파 값은 2, 베타 값은 얼마다? 3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 곱하기 gx는 알파 베타 값하고 같아서 2 곱하기 3인 6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문제를 푼 거고, 주어진 조건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존재하지 않으면 극값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푸는 거 특이 케이스 빼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연속으로 갈 거야. 극한을 시험 보고 연속으로 할까? 연속으로 하다가 극한을 시험 볼까? 시험을 보고 가는 게 맞겠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자, 여기 이 시험지는 여러분들 4등급 정도 변별력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등급 정도 변별력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문제를 풀 줄 아셔야지만 4등급이 나오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뭐 개 중에는 3등급 문제도 있긴 한데 기본 풀이로만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4등급 정도, 이게 학교 시험의 4등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이 시험지에서 뭐 실수로 한두 개 틀렸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4등급까지 실력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챕터에서. 자, 1번부터 보자.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할 때 a 더하기 b. 실질적으로 다항함수는 무조건 뭐가 된다? 극한값이 존재해. 그 이유는 우리 좀 이따 배울 연속인 함수 때문에 그런 거고,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자, 얘는 다항함수야. 다항함수지. 그치? 다음 범위 안에서 다항함수, 다음 범위에서 다항함수. 모든 다항함수는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만? 경계값에서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얘는 모든 값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를 계산하라고 돼 있는데 함수의 극한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눠진다? 좌극한과 우극한으로 나눠줘야 돼. 즉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 올 때, 그럼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잖아. 얘가 의미하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의미야. 우극한이라는 것.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두 가지 식 중에서 어떤 식? x 마이너스 2라는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라는 거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3 된다. 극한값이, 즉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 외에는 대부분 다 함수값이 극한값을 만족을 하는 거지. 그 이유도 뒷단원에 나오는 연속인 파트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리미트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얘 좌극한을 한번 생각해보자. 좌극한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건 x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의미.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두 가지 식 중에서 어떤 식? 아래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라는 의미다. 그럼 얘도 함수값이 극한값이니까 넣어주면 2 플러스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럼 이 두 개 값이 어떨 때? 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2에 a 더하기 b 값이 뭐 돼야 된다? 마이너스 3. a 더하기 b 값은 뭐 되면 된다? 마이너스 5. a 값이 얼마인지 b 값이 얼마인지 찾을 수는 없지만 a 더하기 b 값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 문제에서 a 값 찾으려고 막 노력하고 b 값 찾으려고 막 노력했던 아이들은 못 구하는 문제가 돼요. 어떤 건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해봅시다. 지워도 되겠죠? 가지마!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컵에다 물 떠와서 머리에다 버릴 거야. 이거 뭐가 그렇게 재밌어? 그게 그렇게 말강할 정도로 재밌는 거야? 우리 아는 사이야? 이제는 거 쟤 알아? 다은이 알아? 몰라? 너 얘 좋아하니? 왜 이렇게 잘 가는 거래? 눈도 못 마주치고? 원래 좋아하는 사람은 눈 못 마주치는 거 아닌가? 부끄러워서? 요즘 남자한테 찝쩍대지 마. 자, 다음 문제 보자. 이렇게 몰고 가는 거지. 그래야 재밌으니까. 자, 2번 문제 보면 함수 fx가 존재하는데 리미트 x가 0일 때 x분의 fx는 3이다. 다음 식을 찾으란다. 자, 이런 문제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실질적으로 얘를 뭐라고 놓고 풀어야 돼? 서술형에서는 hx라고 놓고 푸셔야 돼요. 원래는 풀 때는. 서술형으로 풀이를 해준다면 x분의 fx를 우리는 hx라고 한다면 리미트 x가 뭐로 갈 때? 0으로 갈 때 hx 값은 3이 되는 거고, 그러므로 fx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x에 hx라고 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 얘는 다음 식으로 바꿀 수 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3x 제곱 마이너스 x분의 fx가 x 곱하기 hx 플러스 2x의 제곱 더하기 x라고 놓고 푸셔야 돼요.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x는 0에 x로 묶어주면 3x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x로 묶어주면 hx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놓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실질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건 x가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 x로 나눌 수 있다. 여러분들 연산할 때 특히 이제부터 공부하는 과정에서 수학에서 나눗셈 나올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얘가 0이 될 수 있나? 없나? 나눈다라는 건 그 값을 나눈다는 거는 0으로 나눈다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0이 된다. 근데 그 값으로 나눠야 된다. 그럼 걔는 잘못된 계산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럼 얘는 3x-1에 hx 플러스 2x 플러스 1 된다. 자, 아까 전에는 0을 못 대입했던 건 분모가 0 되기 때문에 못 대입했는데 이번에는 0을 대입해도 분모가 0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므로 얘 값은 마이너스 1분의 h0 값은 뭐와 같다고 했지? 3 플러스 1이 되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4라는 답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원래는 얘는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는 보통 풀 때 뭐 하면 돼? 그냥 얘를 x로 나눠주면 되죠. 그냥 얘 모양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간단하게 푼다면 어차피 우리는 식의 변형을 할 거잖아. 식변형은 값을 분모 분자에 똑같은 값을 나눠줘도 분수의 값은 변하지 않으니까 x로 나눠지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x-1분의 x분의 fx 플러스 2x 플러스 1 똑같은 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객관식은 얘로 그냥 풀면 되는 거고 서술형에서는 치환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걸로 했다고 해서 서술형에서 크게 감점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 여러분들 점수들이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잖아. 그럼 우리 수학이라는 건 뭐야? 상대평가지. 어떻게든 나열을 해야 된단 말이야. 왜? 수학의 등급은 버림이니까. 300명 중에 12명을 1등급을 줘야 되는데 100점이 13명이야. 그럼 그 100점짜리가 다 몇 등급으로 바뀌어? 2등급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점자가 많으면 어떻게든지 누구를 한두 명을 깎아서 그 그룹의 인원으로 맞춰야 돼. 그럼 이렇게 쓴 애들은 감점 처리를 한다는 거지. 제일 억울했던 게 서천고로만 이런 거 등원 썼다고 0.5점 깎고 0.1점 깎아서 등급을 나눴다면 100점짜리 워낙 많아. 그런 거에 걸리면 솔직히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지. 아는 건데 걔가 모른다라고 누가 하나 틀렸다라고 얘기를 안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에 선생님 얘 썼잖아. 여기에서 얘 썼잖아. 얘하고 얘 썼잖아. 이거 안 썼다고 0.1점 깎았다고. 서천고에서. 근데 솔직히 얘와 얘가 같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얘가 그거 깎일 건 아니라고 하지만 수학에서 분명히 이 밑으로 가려면 등호를 써줘야 되는 게 기본 풀인 거고. 근데 동점자가 워낙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 걸로 깎아서 구제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코 안 끼려면 기본 풀이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빨리 푸는 방법도 아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보자. 4번 문제 보면서 좀 의아하지 않았니? 다른 반 애들은 선생님 4번 문제 이상해요 라고 반문을 했는데 너희들 아무 반문 없이 문제를 풀더라고. 이상하지 않니? 안 이상했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풀었어? 이렇게 이상하다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감각이 없는 거야? 나는 당신을 신처럼 밑속이다. 그러지 마. 나 더하기 빼기 많이 틀려. 보통 문제 내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2로 냈겠지. EX가 아니라. 그렇지 않을까? 오타 친 거야. 근데 이렇게 계산해도 답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까는 이거 채점할 때 그 답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원래 선생님의 의도는 얘 X를 빼고 내려는 의도였는데 타이핑 치다 보니까 여기 X가 들어간 거지. 그런데도 답이 문제가 풀리더라고. 근데 그 푼 답이 보기에 있더라고. 알겠지? 자, 실질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1 나오면 분모 뭐 돼요? 0 되지. 분모가 0이면은 극한값 존재하면 돼, 안 돼? 안 돼. 극한값 존재한대. 분모가 0인데 극한값 존재한다는 건 무슨 꼴이야? 0분의 0 꼴이야. 그럼 분자도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 0이 돼야 된다는 얘기.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뭐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 즉 뭐로 할까? b는 뭐와 같다? a 마이너스 2와 같다라고 봐야 돼.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은 그냥 조리제법 하라고 하거든? 그럼 쟤는
AX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X라고 정리해 놓고 조립제법을 해주면 A, B 플러스 2, 0이 돼서 이 앞에 뭐가 들어간다?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즉 B 대신 요 B 대신 A 넣고 물론 얘는 인수분해가 편하긴 하지만 인수분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 조립제법 하는 게 제일 편해. 이건 4점짜리 문제니까 그렇지 얘가 만약에 4등급이 아니라 2, 3등급 나누는 문제였다면 2차식으로 절대 안 내. 3차식이나 4차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3, 4차에서 인수분해가 그렇게 편하냐는 거지. 자기가 인수분해 잘한다. 그럼 치환해서 넣어놓고 인수분해하면 되고 나 인수분해 좀 복잡한 식은 잘 안 된다. 그럼 인수분해 하려고 하지 말고 뭐를 바로 이용해라? 조립제법 이용해라. 그러면 A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A 빼기 B 빼기 2가 돼서 얘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는 0 된다. 이 식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지. 대입할 필요가 없이. 그러면 주어진 문제는 얘에 의해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분자가 뭐가 된다? 다음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당연히 조립제법 한 거를 다음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알고 있어야 되겠지. 이거 모르면 못 푸는 거니까. 그러고 봤더니 뭐 돼요? 약분돼. 그럼 뭐 한다? 대입한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2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B 플러스 2가 되네? 뭐야? 뭐야? 그러면 얘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A가 뭐 돼야 돼? 0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는 얼마고 0이고 B는 얼마고 마이너스니까 A 더하기 B가 뭐 된다? 마이너스 2 된다. 이 문제로 그대로 풀면 잘못 냈는데 보기에 답이 있어. 근데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아무도 선생님 이상해요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 다른 반에는 선생님 이거 2 아니에요 라고 반문을 하고 푸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답지에는 2라고 놓고 풀어서 답을 썼고 애들이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그 다음에 5번 2라고 놓고 풀어도 풀이법은 똑같아요. 지워도 되겠죠? 아마 그때 2라고 놓고 풀었으면 0 나왔나?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할 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를 구하라. 얘는 뭐 문제예요? 샌드위치 정리 문제지. 즉 fx를 찾을 수 없으니까 fx보다 작은 식과 fx보다 큰 식의 극한값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즉 fx보다 작은 식 얘에 무엇을 해보자? 극한 x가 1로 갈 때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1로 갈 때 극한을 취해줘 보자. 자, 다항식이니까 그냥 함수값 대입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는 극한값을 갖고 그 다음에 fx보다 더 큰 식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극한을 취해보자. 즉 2x제곱 플러스 4x에 극한을 취해주면 2 마이너스 4가 돼서 얼마? 마이너스 2. 자, 작은 식에다 극한을 취했더니 마이너스 2값이 나왔고 큰 식에다도 극한을 취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왔다면 가운데 식에다 극한을 취해도 무슨 값이 나온다? 같은 값이 나온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식의 답은 2번이 하나. 그 다음 페이지 7번을 봅시다. 지워도 될까요?
자, 7번 문제를 보면 함수 fx와 gx가 gx분의 fx는 3을 만족하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다음에 계산을 해라. 얘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뭐 해야 돼? gx분의 fx를 뭐 hx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냥 다음 모양으로 만든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객관식을 풀 때는 분모 분자를 무엇으로 나눠줘? gx로 나눠. 선생님 왜 이거 gx로 나누면 깎여요? gx가 0일 수도 있잖아. 나눈다라는 건 반드시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나눴을 때 저 gx 값이 0이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만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객관식에서 주관식에서 gx로 나누면 안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hx라고 놓고 치환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은 푸는 거지. 자, gx를 나눠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 곱하기 gx분의 fx 마이너스 3에 2 곱하기 gx분의 fx 플러스 3이 되겠지. 그러면 gx분의 fx의 극한값을 취하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얘는 2 곱하기 3 빼기 3분의 2 곱하기 3 더하기 3 즉 3분의 9가 돼서 얼마? 3이라는 답이 나오겠지. 그 다음 9번 지워도 되겠죠? 아이고 늙은이는 힘들게 만들어. 따라하지마. 자, 9번보다 두상수의 AB에 대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얘가 b다. 마찬가지로 얘도 극한값을 구하려고 대입을 해주면 분모가 뭐 돼요? 0돼. 분모가 0되는데 뭐가 존재해? 극한값이 존재하면 얘는 무슨 꼴이다? 0분의 0꼴이다. 그러면 분자에 답이 2를 넣어준 루트에 1 플러스 a 마이너스 3도 뭐 돼야 된다는 거야?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므로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걸 처음으로 찾아줘야 되지. 자, a의 값이 8이 됐다라고 찾았으면 주어진 식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 인수분해 되네. 2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분의 분자는 루트에 x 플러스 8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자,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루트가 들어와 있는 식 인수분해 못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이용한다? 합차 공식을 이용한다. 루트에 x 플러스 8 더하기 3을 곱해주는 거야. 자, 곱해줬으면 무엇도 해줘야 돼? 나눠주기도 해야 되는 거지. 8 더하기 3을 분모 분자에 곱해준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하는 거야? 역률이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는 2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루트에 x 더하기 8 더하기 3분의 분자는 x 플러스 8에 마이너스 9가 되니까 x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뭐가 돼요? 약분되는 거죠. 그러므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무슨 식과 같다? 2x 플러스 1 루트에 x 플러스 8 더하기 3분의 얼마? 1과 같은 거지. 자, 이제는 1을 넣어준다고 해서 분모가 0 되는 게 아니니까 대입해주면 3 곱하기 6분의 1이어서 얼마? 18분의 1이 된다.
자, B값이 얼마예요? 18분의 1이고 A의 값은 8이고 그래서 8 곱하기 18이 144라는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다음 10번 가족여행을 빼고는 나머지 다 봤어. 다음 문제를 보자. 지워도 되겠죠? 자, 얘도 보자. fx의 극한값 찾으라지. 그럼 fx 전체에다가 무엇을 곱하자? x를 곱해주자. 자, 분명히 x는 무슨 수라고 되어 있어? 양수라고 되어 있지. 그럼 x를 곱한다고 해서 부동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x 곱해주면은 x 플러스 1분의 2x가 fx보다 작은 거고 그 fx는 2x 플러스 1분의 4x보다 작은 거지. 그럼 fx 찾을 수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극한 취해주는 거지. 그냥 간단하게 전체에다 극한 취한다라고 하자. 자,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 차수 비교하는 거죠. 분모 몇 차? 1차. 분자 몇 차? 1차. 분모 분자 차수 같으면 무엇으로 수렴한다? 최고창의 개수로 수렴한다. 그래서 1차가 되는 항의 개수만 따져보면 2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1차 최고창의 개수만 따져주면 1차항의 개수기 때문에 2분의 4 얼마? 2가 되는 거지. 자, 작은 식의 극한값도 2이고 큰 식의 극한값도 2니까 가운데 식의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풀이가 끝났고 매번 이 정도 난이도의 테스트를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원이 끝날 때마다 이런 테스트를 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위클리 테스트가 보통 두 번씩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선생님 저번 시간에 함수의 연속 개념 설명 해줬니? 연속 설명 하나도 안 했어. 미안해, 이쪽 어디까지인가? 스톱에 안 나오면은 안 나와? 왼쪽으로. 아, 왼쪽으로 가라고? 됐어. 이 정도야? 여기는 이 정도 나오지? 자, 선생님이 연속을 설명을 해줄 건데 연속을 뭐 정규 수업 5타임 하는 시간만큼 설명해 주기는 버겁고 대신 문제 풀이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연속을 설명을 해줄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리켰다가 정규 선생님하고 말이 좀 틀릴 수가 있거든. 왜냐하면 뭐 모든 사람마다 풀이법이 조금씩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인 풀이법은 일반 과정에서 하는 풀이법으로 하고 선생님의 풀이하는 건 아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구나. 아 이런 식으로도 식을 써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될 점만 포인트 잡아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대신 문제 풀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겠지. 누가 설명하든. 그래 틀려지면 안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해준다는 거야. 함수의 극한은 연산을 하는 거라고 했지. 이제 연속부터는 그 연산을 이용하는 거야. 뭐냐면은 아 극한이다라는 연산법을 지금 배웠고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수학에 이 극한이다라는 연산법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앞으로 배우는 거야. 더 이상의 극한의 연산은 없는 거야. 당연히 우리 수학을 하면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 생각해 사칙연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럼 이 두 개는 당연히 뒤에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왜? 모든 기호의 연산은 다 그걸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극한의 연산을 안 쓴다가 아니라 극한의 연산법을 배우는 일은 끝났다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배웠던 극한을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냐? 무엇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함수라는 식의 연속성을 확인하는데 우리는 극한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어디에서 이용하는지를 배우는 거야. 연속성에서 극한을 이용하는 거고 이 연속이라는 단원에는 총 3가지의 소챕터가 들어가 있어.
연속이라는 대단원에서 맨 처음에 연속이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극한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다음에는 이 연속이라는 함수의 특징 때문에 연속이라는 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고 소체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다? 사이값 정리라는 게 있다. 사이값이지 사이값. 이값이 맞을 거야. 선생님 한국말 잘 못해. A집 받아쓰기 맨날 틀려. 그래놓고 우리 아들한테 받아쓰기 100점 만져보라고 해. 그러니 난 누구랑 얘기하니? 자,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최대 최소는 개념 설명을 잘 안 해. 왜냐? 구차한 변명을 대자면 여러분들 최대 최소 문제가 언제 처음 나왔었어? 2차 함수? 1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 나오지 않았나? 몰라, 가르친 지 하도 오래돼서. 보통 너희들을 괴롭혔던 건 2차 함수부터가 너희들을 실질적으로 괴롭혔잖아. 함수 나왔을 때 솔직히 1차 나왔을 때는 그래도 해볼만 했잖아. 1차 함수가 솔직히 어렵다라고 느끼진 않았을 거야. 근데 함수 문제 풀면서 많이 틀리기 시작하는 게 2차 함수 파트부터. 함수가 나오면은 이 함수는 나하고에 안 맞는다. 그치? 함수를 그때부터 싫어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최대 최소 문제는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최대 최소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못 그리면 앞으로 최대 최소 문제 풀기가 힘들어질 거야. 앞으로가 아니라 벌써 수원할 때부터도 그랬었지. 수원에서 배울 때 여러분들 함수 배울 때 생각함수 파트 거기에서도 막 최대 최소가 나오고 최대 최소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고1 때도 2차 함수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최대 최소, 유리무리에서도 최대 최소. 함수가 나오면 이제 다 최대 최소 문제가 돼. 어떤 함수가 나오던 최대 최소를 안 가리키고선도 최대 최소 문제를 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야. 그래프를 그리면 최대 최소는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즉 얘하고 상관없이 최대 최소는 다 나오는데 그럼 물어보자. 자, x값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정의역이라고 해. 그치? y값들의 모임은 공역. x를 넣어서 나온 y 값을 포인트를 줬지. 함수값. 그 함수값들의 모임을 치역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넣는 x값들을 주어진 거, 그걸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고, 나올 수 있는 y값들을 주어진 거, 그걸 공역이라고 해. 그럼 당연히 함수니까 x값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y값이 나와야 되지. x를 넣어서 나온 y값을 우리는 함수값, 그 함수값들만 모아놓은 걸 치역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공역 안에 치역의 일부분만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 공역과 치역은 엄연히 틀린 거야. 알겠지?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하는 거고, 선생님이 이걸 왜 했냐면, 자, 최대값, 최소값은 x값을 찾으라는 걸까? y값을 찾으라는 걸까? y값 찾으라는 거야. 즉 최대 최소라는 건 무엇이다? 치역의 값 중에서 x를 넣어서 나온 y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고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고, 식에서는 이건 거고 그래프에서는, 자, 우리는 함수라는 건 xy, 즉 함수식을 만족하는 xy 값만을 순서쌍으로 나타내고 그 순서쌍을 그래프에 점으로 찍은 거야. 점으로 찍어서 나타낸 것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하는데 그 그래프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점의 y좌표가 최대가 되는 거고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의 y좌표가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느 점이 가장 위에 있는 점이다 얘기 못하면 최대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점이 뭐라고 얘기 못하면 우리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에 있는 점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점과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을 얘기하는 게 최대 최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도함수 파트 끝나면은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해요. 3차, 4차, 5차, 6차 여러 차수가 나오더라도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는데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했다라는 건 모든 문제가 다 최대 최소 문제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함수 파트 들어가면 그래프 그리는 거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의 미적분 수2 이상부터는 모든 문제가 함수 문제라고 하는 이유야.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는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아냐 모르느냐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들